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중국 증시도 오늘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알아보면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아침에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반등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 1%가 좀 안 되는 0.58%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시적 반등인지가 궁금합니다. 중국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뭐 사뭇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한 10% 정도 연 이틀 동안 10% 이상 좀 빠짐으로 인해서 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버텨줬었던 코스피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권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좀 유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오전장 11시입니다. 지금 현 시간으로 11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장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후장까지 과연 반등 흐름들이 과연 어느 폭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오늘에 대한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대에서 말씀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이제 어제자에 보여줬던 음봉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돌린 구간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늘 외국인들이 한 242억 정도의 현 시간부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낙폭과대했던 종목군들은 일정 수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환율 부분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좀 지금 시장을 좀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들은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내일자까지 뭐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 흐름에 따른 예측은 지금은 조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후장까지 일단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을 보이는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오늘은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큰 만큼 하루 흐름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최영동 멘토가 선정하신 종목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탑5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탑1으로 꼽힌 종목은요, NS쇼핑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유플러스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통신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편의점주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요, 한국정보인증이 꼽혔고요. 탑5로는요, 한국금융지주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NS쇼핑과 LG유플러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세 가지 종목은요, 시장이 조금 빠져도 버틸 만한 힘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 한국정보인증과 한국금융지주는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5가지 종목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탑1 알아봅니다. 탑1은 NS쇼핑입니다. 안정적인 사업구조 부각이라는 말 가지고 오셨네요. NS쇼핑은 올해 새로 신규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2분기에는 좀 방어적인 실적 개선이 나왔다고 하는데 3분기에 또 기대감이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이 뭐 그런대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크게 빠지는 흐름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좀 안도감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하고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지금 약세 쪽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군들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현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되는 구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오펜스에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오히려 디펜스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게 일단은 뭐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급 현황들 또는 이제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구축을 해놓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때 이 종목부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홈쇼핑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구조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이 NS 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홈쇼핑주들 산업군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탑픽주라고 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NS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홈쇼핑주들에 비해서는 뭐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N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자회사가 이제 할인이지 않습니까? 이 할인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료 쪽에 상당히 조금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홈쇼핑주들이 뭐 생필품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뭐 그만큼 변동성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N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식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뭐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 또는 이제 시장이 하방으로 흘렀을 때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충분히 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자회사가 이제 할인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원적으로 HRM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뭐 사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전체적인 흔들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 구조를 진행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간부로 좀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22%입니다. 어제자의 홈쇼핑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런대로 크게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기대감들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등치만큼은 올라가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수급 현황들이 이 종목, 이 섹터군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안 가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 대비 좀 조용했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요, 조금은 방어 전략 가져가시면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일단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홈쇼핑주들은 그들에게 좋지 않았었는데, NS 쇼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에 큰 변동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할인과 관련된 이 식품주와 관련 있는 만큼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로 꼽힌 종목은요, LG U+입니다. 네, 수업종 부각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셨네요. LG U+는요, 사실 그동안 만년 3위라는 오명을 쓰던 좀 안 된 통신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성장 기대감이 무엇보다도 꽤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6월 달에 8,990원이죠. 6월 1일에 이제 8,990원을 기록을 해주고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연일 먼저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일단은 뭐 10,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 기염을 좀 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6%대 하락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6%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64%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어제자에 또 매수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왜 이러나 또 싶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 시장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일 1비하는 투자보다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앞서서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이제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매수를 해보자, 안정
안정적인 부분들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이 종목만큼은 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세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통신업 쪽이 전반적인 시장 대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LG U+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의 매도세, 매수세에 의해서 종목이 좌지우지되는 흐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코스닥 시장에서 내보냄과 동시에 코스닥이 좀 급락세를 유지를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투신 쪽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매수가 지금 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도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추가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수급의 키는 투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늘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4%대 유지가 되고 있지만 투신권에서 그렇게 크게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의 시가 부분들을 깨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8월달 시작과 동시에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박스권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언제든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언제든지 이 종목에 대해서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대비 가장 현명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통신업종에 대한 이제 예측치들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3분기 실적이 좋냐라고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요금제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는 맞춰질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투신권에서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8월달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11,000원대와 12,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 흔들렸던 어제는 이 종목이 크게 올랐고요. 오늘은 되려 빠지는 걸 보니까 이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LGU+는요,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또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수급 역시 좋아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탑3입니다. 세 번째 종목이죠. 탑3 GS 리테일입니다. 외국계 집중 매수라는 말씀 들고 오셨네요. GS 리테일은 편의점주죠. 요즘 사실 한동안 편의점주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잖아요. 이 BGF 리테일도 그렇고 GS 리테일도 그렇고 기대감이 앞으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성장성 기대감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외국계 집중 매수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LG U+가 기관화 종목의 좀 특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엔 세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은 외국계 자금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뭐 크게 선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포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고포주가 잘못 하방으로 막 흘렀을 때 변동성들이 상당히 조금 심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전 고점 자체가 69,000원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시장 대비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1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직전 고점을 과연 이제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가장 좀 큰 숙제라고 당면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해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변수가 한번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개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풀어나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과 지금 현재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해소가 된다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일단은 뭐 앞서서는 이제 급선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갈래를 좀 두셔가지고 가지를 좀 뻗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내수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 1인 가구에 대한 특화
특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트렌드 자체가 워낙 이런 쪽에 지금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편의점 수익께서는 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이익 가능성이겠죠. 뭐 기존에 이제 가구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생필품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저렴한 쪽을 좀 찾게 되는 게 좀 맞는데 오히려 이제 1인 가구 쪽으로 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편리성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이익에 대한 추정치 자체도 상당히 좀 올바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익 안정성 역시도 부각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4.69%에 만족을 하실 게 아니고 직전 고점에 대한 흐름들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뭐 해외 변수 자체가 또 안정화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뭐 투자적인 움직임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게 이 종목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시면서 내가 이 종목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들은 한 번쯤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좀 급선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인 호전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단기 반등권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닥권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인 안정 구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 돈 자체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시장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 같이 겸비해서 보시게 되면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일단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과요. 그리고 사회 트렌드와도 힘입어서 수익 개선이 지속될 거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탑4입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탑4는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삼성페이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네요. 한국정보인증은요, 이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로 좀 유명한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이 종목이 삼성페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뭐 삼성페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대규모 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사용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삼성페이에 대한 사용 자체가 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와 연계성이 있는 이제 정보 인증 관련된 종목군이 부수적으로 이제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개별 종목에 국한된 얘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연동을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은 성장성이 일단은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성장성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상반기에 보여줬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섹터들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이제 IT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 좀 연결고리가 좀 생기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페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단은 뭐 페이가 그동안에는 뭐 다양화된 페이들 관련해가지고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이제 페이 관련된 종목에서도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좀 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페이 서비스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과 그리고 현재 지금 단말기에 대한 수요로겠죠. 단말기에 대한 수요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삼성페이 쪽에 대한 이제 수급 현황들이 가장 지금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척도가 될 수 있는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1선 자체가 좀 하방으로 좀 꺾이면서 21선에 부담감이 좀 작용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하반기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이러한 서비스에 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유념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개별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 종목 지금 현재 뭐 14.24%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매수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자까지 연속성을 좀 보여주면서 20에서는 좀 강하게 뚫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하반기에 좀 탑픽주로서도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자결제 신사업에 대한 수급이 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정보인증, 일단 개별 종목 모멘텀 측면에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만요. 하반기 조금 더 관심 가질 종목으로 길게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느덧 탑5의 5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인터넷은행 설립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탑5 한국금융지주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다음카카오와 손잡고 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대감 높아지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예, 일단은 이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투신권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좀 가담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급락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은 기관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투신권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 종목에는 매수세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설립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다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한 이후에 인터넷 설립을 일단은 좀 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유저에 대한 기반 뭐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같이 결집이 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정부 쪽에서도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정부 정책에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정책에 좀 이제 시류에 좀 편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내용들을 좀 봤을 때 투신권에서 왜 매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금융업종들, 특히 이제 은행업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시장 대비 또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일거양득의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한국금융지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탑5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또 탑픽주를 꼽아야겠죠. 어떤 예,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탑픽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가 선정이 됐네요. 여러 종목들 내치고 이 종목이 탑픽으로 꼽힌 이유,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앞으로 갈 종목을 가자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세 종목은 시장 대비해가지고 안정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일단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들은 배제를 시켜놓고요. 기관들이 왜 매수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가 합병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컨소시엄을 실행을 하면서 인터넷 은행이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74,600원대까지 직전 고점까지 상승했었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눌림목 구간을 형성을 하고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에서는 매수 가담을 충분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는 64,000원에서 64,500원 분할 매수로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손절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 3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 하단 자체가 6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탄탄한 하반을 하향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로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이러한 이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끊임없는 수익을 요구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분할로 끊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뭐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까지 제시해드리고요. 75,000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볼 수 없었던 성장성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한국금융지주였습니다. 매수가 64,000원에서 64,500원 분할 매수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가도 괜찮을까요? 현재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 75,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기대감과 매력도 충분한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멘토님 공개 방송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주가들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좀 결여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사버리게 되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빠지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지 않고요. 뭐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샘플러스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긴 얘기들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 이 최영돈 멘토 공개 방송 통해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탑5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